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재외국민 중고교과정 해외시자 3년 특례 전형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원서 지원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특례는 7월에 원서 접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형들보다 입시의 전형 일정이 좀 빠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시는 11월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는 9월인데 특례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7월에 원서 접수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 원서 접수 일정은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1일까지가 1차적으로 7월 원서 접수 기간이고, 그 다음에 9월의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인데,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 포함이 돼요. 수시 전형은 총 6번의 원서를 쓸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국내 입시의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은 9월 초,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9일에서 9월 13일이지만 특례인 경우는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을 하죠. 대부분의 대학들이 7월에 원서 접수를 하는 학교들이 있고, 경북대를 포함하여 일부의 대학들은 9월에 원서 접수 진행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6개의 원서 중에서 7월과 9월에 6개를 나눠서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아시는 것처럼 7월에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7월에 원서 접수를 대부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2024학년도 3년 특례 전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화들이 과연 올해 원서 지원에서는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어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히 2024년도에 신설이 되어졌거나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거나 제출 서류의 형태가 바뀌었거나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한림대학교 의예과에서 선발 인원이 1명이었다는 점, 올해 경쟁률은 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더라고요. 아마 첫 해년도는 대부분 경쟁률이 높습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의예과이기 때문에 2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은 올해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전형의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 이후에 2단계 면접이 50%고, 특히 한림대학교는 면접이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할 수 있고, MMI 면접의 대표주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면접의 중요성이 크고요. 을지대학교는 전년도까지는 영어 20의 면접 80%를 반영하다가 작년도 2024학년도부터는 서류평가 20%의 면접의 80%로 바뀌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우리가 약대 같은 경우 다단계 전형이었다가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습니다. 약대는 면접이 폐지가 되어졌고 의예과는 면접이 30%입니다. 우석대학교는 약학과 모집 인원이 4명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 과목도 국어생물에서 국어생물 화학으로 화학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대구카톨릭대학교는 1단계에서 필답고사 100%였는데 1단계가 올해는 공인어학 성적 20%에 필답고사 20%로 바뀌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는 지필고사 100%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3년 특례 주요 대학의 전형의 방법은 3가지죠. 첫 번째는 서류면접, 지필고사, 면접고사. 이 3가지가 되고, 특히 이제 서류 면접고사를 보는 상위권 대학들이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기가 좋고, 또 서류평가 전형에서 자소서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류 전형으로 원서를 쓰려고 그래요. 왜? 서류 전형의 자기소개서도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서류평가 전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도 쉽고 그 다음에 가고 싶은 대학도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는 입결이 낮아지고요. 서류평가의 입결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고, 이런 점들은 올해 2025학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 전형을 좀 병행하면서 원서를 쓰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덕여대는 전년도에는 면접 100%에서 서류평가 100%로 바뀌었고, 삼육대학교도 면접 100%에서 서류 20에 면접 80%로 변경이 됐고요. 한국외대는 모집인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서울 캠퍼스 33명, 글로벌에서 34명이었다가 서울 캠퍼스의 모집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41명, 글로벌이 26명으로 축소됐고,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지원학과 소속 단과별 모집에서 지원 학과별 모집으로 모집의 형태가 변경이 되어졌고, 차이과대학은 3년 특례 전형과 12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약학과를 미선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12년 특례나 3년 특례는 해마다 입시의 변화가 있어요. 새롭게 선발하는 대학, 또 폐지가 되어지는 학교, 전형의 방법의 변화나 서류평가의 반영의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2025학년도에도 이러한 변화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서울 주요 대학의 평가 방법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교죠. 3년 특례에서는 서울대학교는 선발하지 않으니까 연세대, 고려대 등 지금 보시면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국민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 동덕여대, 숭실대학교가 서류평가만으로 면접도 실시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고요.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는 2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세대, 고려대학교 2개 대학은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의예과, 중앙대 의예과 면접을 봅니다.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아주대, 인하대,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 한양대 에리카, 호익대학교, 그 다음에 항공대나 세종대학교 등이 지필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류평가가 상위권 대학이 몰려있고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고 원서 쓰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리죠. 서류평가 전형으로 몰리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지고 입결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지필고사는 대학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필고사의 가장 높은 대학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정도이다 보니까 또 지필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필고사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는 경쟁률이 하락하고 입결이 낮아지니까 훨씬 더 대학을 가기가 쉬워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과 지필고사를 좀 병행하며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들 중에서 면접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GPA 성적이 낮거나 지필고사 준비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서류 또는 서류 면접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런 대학에서는 광운대, 성신여대, 명지대, 상명대, 카톨릭대학교나 경북대, 충남대학교, 한성대학교 등이 해당되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기가 1월이거든요. 7월에 우리가 지필고사를 보고 7월에 원서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최소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서부터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서류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지필고사도 준비하시고, 면접도 준비한다면 올해 특례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조금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특례 입시에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한 평가를 너무 과장되게 했거나, 아니면 전년도 선배들이나 합격생들의 사례를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거나 나와 동일하다고 판단해서 원서 지원을 지나치게 서류 중심으로, 원서 지원을 지나치게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원서를 쓰다 보면 준비는 미흡하고 갖추고 있는 스펙은 높지 않은데 원서 지원을 서류 전형 상위권 대학으로 원서를 쓰다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본인의 학업의 능력과 본인의 스펙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에 맞게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의예과의 경우를 보시면 의예과는 대부분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대구 카톨릭대학교처럼 생명과학과 화학과 관련된 필탁고사를 보는 경우, 아주대나 인하대학교처럼 필탁고사를 보는 학교들,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처럼 공인어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필탁고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나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라는 필탁고사는 단지 건국대학교나 아니면 경희대학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탁고사가 연결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대구 카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의대 중에서는 대전대 한의대라든가 뭐 우석대라든가 또는 수의대 중에서는 건대 수의대로도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특례의 최대의 단점은 모집 인원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는 기회 또한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을지대학교가 전형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 한림대학교가 처음으로 의예과 선발이 있었다는 것도 특징이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동국대 YG가 종전에는 필답고사, SAT, 면접고사가 반영이 되는데 작년부터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가 반영이 됐고, 특히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등급 합의 4 매우 높습니다. 이 수능 최저가. 수능 최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도 매우 어렵고, 원서를 썼다 하더라도 미충족이 발생이 되면 그만큼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국대학교 YG는 사실상 특례이지만 수능 최저 충족하면 붙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수능 최저의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국대 YG 수능 최저,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주대 인하대학교 지필고사, 대구카톨릭대학교 지필고사, 건국대학교 수의의 지필고사가 다 연결되는 거죠. 지필고사 필답고사로.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면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계열의 도전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년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례는 여전히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고요. 약학과인 경우에는 작년에 성균관대학교가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고, 덕성여대가 작년에 처음으로 약대 선발을 이뤘습니다. 서류평가 100%로. 우석대학교는 4명에서 2명으로 축소가 되어졌고요. 차이과대학은 3년 특례, 12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약대를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가천대, 덕성여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약대를 선발하고,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전형의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서류 전형으로, 어떤 대학은 서류 면접 전형으로, 어떤 곳에는 지필고사를 봐요. 또 지필고사 중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국어, 생물, 화학을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필기고사라고 해서 생명과학과 화학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 학업 역량과 준비되어져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의대는 동국대학교 YG와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가 있고, 특히 동국대 YG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필답고사, SAT, 면접고사에서 뭐로 바뀌었다? 서류 면접고사로 바뀌었고, 특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어지고, 한의대는 3, 5죠. 그렇죠. 의예과는 3, 4. 세계 영역 등급 합의 5로 수능 최저가 변경이 되어졌다는 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만큼 수능 최저가 입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의학과는 건국대 수의대,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 수의대 2개의 학교에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충북대 수의대는 1단계 4배수이고 공인어학 성적이 20점이 반영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경우는 토플 IBT 100점, 탭스는 345점 정도를 최저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수의학과의 하나여 토익을 제외 및 토플 IBT 마이 베스트 스코어는 미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지점은 어딜까? 뻔하죠. 서류평가 전형의 상위권 대학,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적은 지점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교는 상위권 대학이기도 하고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지 않죠. 연세대 고려대는 전년도와 좀 비슷해요. 7.14의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조금 향상이 되었지만 6.7대1로 높지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가 서류평가 전형에서 집중적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지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8대1, 9대1, 10대1, 11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작년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변경이 되어졌었던 숭실대학교, 또 그 전년도에 변경이 됐던 국민대 같은 학교들의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서류평가 전형의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한 8대1, 9대1 정도 된다. 그러면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의 경쟁률이 한 4대1, 5대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 전형으로 가는 경우들은 내가 서류평가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하면 GPA 성적, 학교의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과 관련된 기타 활동 증빙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활동의 다양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IB 성적이나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토필 공인어학 성적 등이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면 서류평가 전형으로만 가면 돼요. 하지만 내가 서류에 대한 준비나 스펙에 대한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를 병행하는 게 입시의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의예과의 경쟁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예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가 전년도에 약 15대 1이고요. 성균관대가 20.5대 1, 중앙대학교가 제일 높습니다. 25대 1, 가천대학교는 무려 1명 뽑는데 31명이 지원해서 31대 1이고요. 건대 글로컬은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죠. 20.5대 1에서 15.5대 1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한림대학교는 작년도에 25대 1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가 26대 1이고 가장 높은 것은 인하대학교예요. 인하대학교는 경쟁률이 50대 1의 경쟁률이고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는 지필고사를 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에 제가 올려놨었던 의예과 면접, 의예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영상을 보시면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와 제출 서류 또는 면접을 보는 방식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참고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국대학교 경주, YG가 특히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동국대 YG가 작년부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경쟁률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전년도에는 2명 모집에 21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10.5대 1이었지만 작년에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어지면서 2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이 약 3대 1밖에 되지 않죠. 사실상 그 3대 1 중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이라면 GPA 성적 또는 SAT 성적, AP 성적, 기타 모든 학력 지표나 스펙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수능 최저만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수능 최저를 갖추는 것이 동국대학교 의예과나 한의예과의 합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약학과 중에서는 경쟁률이 가장 높은 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천대학교가 23대 1로 높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덕성여대가 작년도에 5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은 12대 1이었고요. 성균관대학교가 21.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대가 의대만큼은 안 되죠. 의대보다 스펙이 좀 낮지만 그래도 약대 구간에 많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집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여기서 보시면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 YG 한의학과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전년도의 경쟁률은 7대 1, 그 다음에 작년도 2024년도의 경쟁률은 3.67, 경쟁률이 절반으로 떨어졌죠. 바로 이유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경쟁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대해서 3년 특례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전형의 방법, 경쟁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3년 특례에 대한 준비의 작업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후로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3년 특례나 12년 특례와 관련해서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해요. 입시 컨설팅은 뭘 하는 거냐면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이 핵심이고 두 번째는 지원 자격 조건이죠. 3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12년 특례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자격 충족이 안 된다면 사유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진행이 될 거고 서류 평가를 통해서 지원에 대한 전략을 짜는 과정들이 진행이 됩니다. 지필고사에서는 수학, 국어, 영어, 생명과학이나 화학에 대한 수업을 학원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화상 수업을 통해서 지방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면접은 인성 면접이나 지성에 대한 면접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원서 지원에 어려운 점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추천서에 대한 작업 등 3년 특례나 12년 특례와 관련해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저희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지금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